안녕하십니까. 2024년 3월 14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지금 막말 논란, 물론 과거 발언입니다. 이걸 가지고 골치 아픈 일들이 벌어졌고요. 오늘 국민의힘은 정우택 의원에 대해서 공천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이게 이제 돈봉투 CCTV 뭐 이런 건데요. 돈봉투 CCTV에 이제 찍힌 장면, 근데 그 문제는 가지고 그냥 넘어갔는데, 어제는 이제 그 정우택 의원의 보좌관이 그 돈봉투를 건넸다는 그 사업가한테 돈 돌려받았다고 인터뷰하라, 이렇게 종용한 녹취록이 지역 매체에 의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돈봉투를 주면서 이제 CCTV를 찍어 놓고 그 후에 여러 가지 뭐 보좌관이 그걸 좀 무마하려고 했던 과정 뭐 이런 것도 그 지역 사업가가 완벽하게 전부 이제 녹음도 해놓고 뭐 이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일련의 공작일 수 있다 뭐 이렇게 판단이 되지만, 여하튼 공작이더라도 그런 공작에 걸려든 일도 잘못된 거죠. 그 부분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역 언론 등에서 이제 계속해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어제 이제 보도까지 되니까 오늘 국민의힘이 도저히 이 문제로 더 이상 시간을 끌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었는지 하여튼 그 결정을 취소했다. 그리고 대신 서승우 전 충청북도 행정부지사를 우선 추천했습니다. 이래서 이제 그 비상대책위원회에 요구를 했으니까 비상대책위원회가 뭐 이걸 뭐 뒤집을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정우택 의원 문제 말고서도 조수연 공천자, 대전 서구 갑이거든요. 여기는 또 이제 일제시대 관련 발언으로, 그 다음에 도태우 후보는 5.18 관련으로 이제 각각 지금 막말 공세를 받고 있습니다. 도태우 후보 5.18 관련 발언은 뭐 아시다시피 그런 내용이고, 조수연 후보는 2017년 8월 25일, 벌써 오래된 얘기입니다. 페이스북에다가 백성들은 조선 왕조보다 일제 강점기 지배가 더 좋았을지도 모른다 뭐 이런 얘기를 썼고, 조선 망국의 책임은 어디에 있을까? 일본 욕을 하지만 당신은 제국주의 시대였고 일본은 고향이, 조선은 생선이었다. 뭐 물론 이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조선시대 말기 혼란상을 지적해가면서 조선시대 그 일종의 위정자들이 제대로 된 정치를 못하고 혼란을 그 방치했기 때문에 사실은 일본과 같은 이 서양 문물을 받아들인 이 제국주의 침탈을 막을 수 없었다. 뭐 이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조금 오바를 하고, 왜 2017년이면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늘 뭐 죽창가 오는 하던 때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반박하다 보니까, 아니야, 그 당시에 조선시대 그 혼란스러운 그 조선 말기 거기 사는 것보다는 일제 강점기 식민지배에서 사는 게 아마 더 낫을지 몰라. 뭐 이렇게 좀 반발 심리에서 얘기를 했다는 걸로 이해는 되죠. 그러나 그게 딱 그 부분만 잘라서 이제, 자, 이게 그 일제 식민지 극우 이런 사람들의 망언이나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공격을 하면 참 이거 버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근데 조수연 후보의 경우에는 아직 뭐 조치를 취한 건 아니고 그런 공세를 받고 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이것이 아니고, 바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정봉주 전 의원의 막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제가 아침에 말씀을 드렸지만, 자고 나면 한두 개씩 지금 나오고, 심지어는 지금 이제 조계종을 뭐 김정은 집단에 비유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옵니다. 문제는 막말이라는 게 말을 하다 보면 실언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실언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교정하면서 넘어가면은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실언은 자기는 딴 생각을 하다가도 말이 혼나올 수도 있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정봉주 전 의원의 이 말은, 이 일련의 막말들은 실언이 아닙니다. 걸핏하면 누구 보고 뭐 정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어쩌고 막 이런 그 일종의 뭐 장애를 비하하는 온갖 용어들, 거기다가 뭐 욕설, 뭐 무슨 뭐 전국의 교도소에 뭐 조폭들 그게 다 내 나와바리
나와버리라는 게 구역이라는 뜻인데 자기 관할하에 있다는 둥 협박 뭐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발언들을 워낙 자유분방하게 본인은 그때 국회의원 때는 아니었습니다만은 자유분방하게 했기 때문에 자 이게 지금 본인이 SNS에서 동영상이나 뭐 이런 거를 삭제했다고 해서 흔적들이 어디엔가는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 피해자들은 그걸 다 기록에 남겼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본인이 지금 방송 출연 중단하고 뭐 선거운동도 당분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이제 본인이 위기를 느낀 것 같습니다. 심상치가 않다 이런 위기를 느끼고 이제 뭐 서울 강북을이라는 곳은요 선거운동 안 해도 되는 데입니다. 그래도 그냥 묻지마 투표를 하는 데니까 그냥 뭐 여기서 잘 버티면 당선되는 거니까 아마 그런 전략에 들어간 것 아닌가. 그런데 문제는 이재명 대표죠. 이재명 대표가 어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주당 후보 한 분이 과거 아주 오래전에 특정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본인이 당시에 이미 발언 직후에 사과했다. 영상도 즉각적으로 내렸다. 잘못했지만 사과드렸고 아주 많은 세월이 지났으니 양해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옹호를 했습니다. 정봉주라는 이름을 얘기하진 않았지만 적어도 오래전 일이고 본인이 그 직후에 이건 이제 목함질에 뭐 저 DMZ에서 뭐 사고가 나면 뭐 목발을 경품으로 줘야 된다 뭐 이런 그 얘기를 한 거 이 부분을 얘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그 당시에 직후에 사과했다 그랬는데 당사자에게 사과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당사자가 실제 그 사고를 당한 그 당시에는 하사였죠. 그리고 사고를 당한 사람, 그 다음에 그 하사를 구하려고 하다가 또 피해를 입은 사람. 이 사람들이 실제 당사자인데 그 사람들은 사고 안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거짓말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조금 전에죠. 이 발목 부상을 입었던 이종명 전 국회의원. 그 사람한테 사과를 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종명 전 국회의원이 이제 또 답변을 내놔야 되겠죠. 사과를 받았는지. 어찌됐든 간에 당사자라고 했는데 실제 그 당사자들은 사과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도 거짓말이다. 이런 논란에 휩쓰였죠. 그러니까 그런 그 군인들에 대한 그러니까 DMZ에서 사고를 당한 군인들에 대한 조롱 또 1차적인 해명, 거짓 해명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자 이게 왜 문제냐면 이재명 대표가 어제는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오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전 중구에 있는 민생 현장을 방문해 가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저도 인지하고 있다. 국민 눈높이에서 사안을 바라보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제와 상당히 다른 뉘앙스죠. 이런 걸 보면 정봉주도 위험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위험성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선 이재명 대표로서는 어제까지만 해도 정봉주 전 의원이 어느 정도의 막말을 했는지 팩트 체크 자체가 좀 덜 된 것 같은 인상을 받았는데 근데 오늘은 이제 상당 부분 그걸 알게 된 거죠. 오늘 아침에 보도된 여러 가지 매체들을 봐도 또 이것도 나오고 저것도 나오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구나. 또 하나는 바로 국민의힘의 정우택 의원 건은 이제 뭐 공천 취소했으니까 끝났다 쳐도 도태우 후보나 조수현 후보 같은 경우는 계속 공세를 취해야 될 거 아닙니까? 민주당에서. 그래서 뭐 친일 망국 뭐 무슨 뭐 5.18 폄훼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하려면 자기 손이 적어도 더럽혀졌으면 곤란하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이재명 대표 스타일로 보면 어차피 강북을은 다른 사람 공천해도 당선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대한 공격의 고삐를 계속 붙잡기 위해서라도 저는 정봉주 전 의원 정도는 충분히 희생양을 삼을 수 있는 사람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친명계라도 또 다른 친명계 거기다가 내리꽂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자 국민의힘이 정우택 의원을 공천 취소하면서 이 나비 효과로 정봉주 전 의원도 매우 위험하게 됐고 저는 결국은 정봉주 전 의원도 저는 감쌀 거라고 봤는데 정우택 의원 공천 취소와 더불어서 그 나비 효과로 정봉주 전 의원도 아마 공천을 취소당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부터는
자, 여야 모두 어떻게 보면 이런 막말 경계령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적어도 1, 2% 이런 표들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게 바로 중도층입니다. 중도층은 그 투표 직전에 생기는 이런저런 어떤 변수 이런 거에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제가 요즘 여론조사 판독법 뭐 이런 거 쏟아지는 여론조사 판독법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대략 그러니까 후보자 등록 직후에 나온 여론조사가 총선 결과와 비슷하게 맞더라 하는 걸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보니까 뭐 이런저런 뭐 평론가들이 뭐 170석 얘기하고 누구는 뭐 135석 얘기하고 이제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국민의힘 135 민주당 145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이 사람은 국민의힘 170 이렇게 얘기했는데 글쎄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건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할지라도 그게 출구조사라면 혹시 모르지만 근데 출구조사라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총선 결과 여론조사 업체가 맞춘 적이 제 기억에는 거의 없습니다. 왜? 전국적인 추세를 판단하는 거와 그게 아니고 이 각 지역구마다의 254개인데 그 지역을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그건 과학도 어려운 일이다. 근데 이 사람들이 무슨 재주로 그걸 파악하겠는가? 저는 그렇게 판단이 돼서 저는 뭐 어디 몇 석 이거는 애당초에 믿지도 않고 제가 그런 주장을 하지도 않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부터 이제 막말에 대한 유권자들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정봉주도 위험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